정권 초기부터 강조를 해왔으니까 그 간판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.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.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? 저소득의 소득을 늘려갖고 그걸 성장의 주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저는 이게 그대로 멈춰라 게임 있잖아요. 애들 그 하는데. 네네네. 그대로 멈춰라 하면 의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의자 수가 모자라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자를 못 찾고 배제가 되는데 의자는 제한시키는 정책을 써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자에 앉도록 만드니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떨려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정부의 정책은 의자를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요.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지. 그런데 의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쓰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생산성을 과도하게 넘치는 임금 인상을 하면 그게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거다.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OECD가 한국 정부에 주는 권고 그러니까 아니에요. OECD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죠.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.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말씀하신 비유는 이게 의자를 늘리는 겁니다. 우리가 아이로 같은데 국제구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됐는데 왜 이게 임금이 소득이라는 걸로 바뀌었냐.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. 임금만 따지면 자영업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라는 개념을 저는 바꿨다고 알고 있는 거고요.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총수요를 늘려서 이것이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수요를 늘려서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내자는 거는 케인즈안의 기본적인 합의 아니에요? 복지국가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?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사회에 낮은 분들이 소득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튼튼한 경제를 구가하고 있는 거 그걸 아닙니까?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.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반대하지 그거예요. 않는다니까요. 잘 보시면 그거니까. 잘 보시면 그게 문제는 진짜.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같이 의논해서 고치자 이거예요.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신은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건 좀 맞지 않다. 그건 동의 못합니다.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니까요. 의도와 결과가 다를 때에는 무리한 정책들을 조정하려는 그 일을 해야 돼요.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정말 노동의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재분배의 어떤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 노동시장 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유연하게 해주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. 소득으로 볼 때 상위 20% 안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에요. 이 좋은 일자리들이 다 늘어나면 좋겠죠. 근데 이 좋은 일자리는 점점점 쭈그러들고 있다고. 의자 수가 줄고 있다고. 왜? 경직돼 있기 때문에. 그리고 그 부분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양대 노총이거든요. 그 얘기도 하죠. 그러니까 양대 노총의 기득권 수호의 그걸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는 작고 아주 어려운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그 어려운 일자리에 무리한 정책을 쓰니까 어려운 일자리에서 아예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.